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8쪽 부동산 거래 신고자 나갈 차례죠. 뭐 들으신 분들 계시고 그래서 오늘 자리가 많이 폈네.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 이 부분부터가 지금 우리 과목의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득점을 하느냐 못하느냐 결정을 지금부터 하는 오늘 하는 내용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 관련해서는 주로 대상 계약이 뭐냐 이걸 주로 출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신고 기한, 그리고 신고 의무자가 누구냐, 어디다 신고해야 되느냐, 신고 관청, 그리고 신고할 사항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기타 이제 절차, 이런 것들이 주 출제 타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29쪽 있죠. 29쪽에 있는 내용까지가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한 장을 싹 넘기면 30쪽에 내용조사, 정정신청, 변경신고, 제재, 자진신고자, 감면규정 있죠. 이거는 솔직히 출제 잘 안 해요. 이거는. 자, 그렇기 때문에 29쪽까지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자, 그럼 신고대상 계약으로 갑니다. 그럼 이 신고대상 계약은 반드시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 출제할 때마다 이건 거의 물어봐요. 한 문제로 낼 때도 있고, 그냥 가볍게 질문 하나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우린 기억하고 있거든요. 신고대상 계약의 종류는 오직 매매 계약이 하나인 거죠. 매매 하나인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공급 계약이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은 물건이 몇 가지라고요? 4가지.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 했거나 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거래 신고하는 겁니다. 그럼 교환 계약, 증여 계약, 경매 판결 모두 대상 아니죠. 그리고 무슨 법에 따른 공급 계약이 대상인데, 이때 이 공급 계약은 8개 법에 따른 공급 계약이에요. 그래서 8개 법이라는 게 한번 읽어드리면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8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그럼 시험에서는 어떤 법에 따른 공급계약, 그러면 일단은 신고 대상으로 잡으라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이 8개 법을 꼭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작년 시험처럼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체육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 계약이라고 낸 거예요. 그럼 이건 결국 건물이었죠. 건물의 매매 계약은 신고해야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법에 따른 공급 계약, 그러면 일단은 신고 대상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8개로 꼭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감 잡았죠?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보면 이제 가끔 가다가 아니할 말로 그 무식한 선생들이 건축법에 따른 공급 계약 이렇게 내거든요. 근데 건축법에 따른 공급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내는 사람이 엄청 무식한 거예요. 나는 무식해 하면서 티를 내고 있는 겁니다. 시험은 절대 그렇게 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반드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의 매매 이렇게 되면 오해 아니에요. 오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꼭 주의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신고 대상 계약이냐 아니냐 다 잡았고요.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요건 참고사항이에요. 밑에 있는 내용은 사실상 출제는 잘 안 하는 부분인데, 자, 토지거래 허가증 받았어요. 매매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다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농취증 받았습니다. 매매였습니다. 다시 신고해야 되죠? 제도가 틀리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솔직히 잘 안 물어보고요. 요거는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거든요? 그럼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그러면 외국인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럼 여기서 잠시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말이에요. 매매로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거예요. 그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며칠 내에 신고해야 돼요? 30일이에요. 명심하시고, 작년에 바로 출제했습니다. 이걸 안 했습니다. 신고를 안 해버리면 과태료가 얼마 돼요? 500구하죠, 이거는. 근데 외국인이 말이에요. 교환 계약으로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거예요. 그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이거 며칠?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고, 이건 외국인 취득 특례죠, 지금. 그러면 이때는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입니다. 감 잡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분양권 전매 계약했어요. 분양권이라면요, 토지 분양권이든 주택 분양권이든 따지지 않아요. 그냥 분양권은 전부 다 대상이라고 이해하세요. 그냥 분양권 전매 계약했다. 그럼 거래 신고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고, 교환 계약입니다. 대상 아니죠. 이 정도. 그래서 감만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진 절차 아니겠습니까? 절차에 관한 내용인데, 신고에 관할은 신고관청 잘 아셔요. 토지 건물 소지지 관할 시공 진양이고,
신고 기한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잔금일 아니죠? 잘 알고 있고요. 다음에 신고 의무자. 엄청 잘 묻죠, 이거.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는 쌍방이 직거래했는데 공동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신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OX. 신고서 공동 제출하여야 한다는 틀렸어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맞았는데, 네,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 있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신고해야 되고 상대방이 신고할 의무가 없는 거죠. 다음에 중개거래는 개공이 신고할 의무가 있고 공동중개시는 공동으로 신고 들어가야 돼요. 다음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다.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죠. 단독 신고하는 자는 계약사본하고 그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를 첨부하게 돼 있고요. 담당 공무원은 단독 신고 사유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전자문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신고 거부로 인한 단독 신고는 전자문서 신고 안 됩니다.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제일 잘 묻는 부분이었고, 이제 신고사항이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을 꼭 감 잡고 있어야 되죠. 그럼 신고사항은 어떻게 암기했냐면, 공통신고사항은 당목계 대 개조였죠. 당목계 대 개조. 그래서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종류, 면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다음에 실제 거래가고요. 그리고 개업공사관한 사항과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주택거래 계약을 했다든가 법인 의자가 6억 이상 주택을 매수했거나 투기과일 주군에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했다. 이때는 이제 신고사항을 추가되는데, 이때 신고사항이 그거 아닙니까?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현황 신고하게 돼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잘 알고 있고,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 문제예요. 이게 문제인데, 자,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는 일단은 물건의 종류는 뭐에 한한다고요? 주택에 한한다. 명심하세요. 근데 지금 입법 요구된 게 토지가 추가돼요. 여러분들 시험법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입법 예고 지금 그 의견 수렴 기간이 8월 달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 나올 때가 됐거든요. 나올 때가 됐는데 지금 토지에 대해서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주택만이죠. 주택만이고,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해서 만약에 투기과일 지구에 있었다. 이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어요. 이때는 금액 기준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무조건 들어가죠. 금액과 무관하게 투기과일 지구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은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들어와야 되고, 다음에 법인이 주택을 매수했다. 그럼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이때는 금액 기준을 따져 안 따져요? 안 따진다. 지역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러니까 법인은 전국에 있는 주택을 매수했다. 그럼 무조건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거 불문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비규제 지역이었어요. 비규제 지역의 경우는 거래 금액이 얼마 이상? 6억 이상이었다. 주택의 거래가가 6억 이상이었을 때는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한다. 됐습니까? 감 잡고 있죠, 그럼? 그럼 전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가 6억 이상이었어요. 주택의 실제 거래가 6억 이상이었다. 무조건 자금조달 계획 입주 계획 들어와야 되죠. 그때는 법인이 매수했던 개인이 매수했던 관계없죠. 투기과일 지구에 있던 조정대상 지역에 있던 6억 이상이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요. 이게.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주택을 거래했을 때는 법인의 등기 현황 신고하게 돼 있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모인지 여부도 신고하게 돼 있죠. 이렇게 이제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자가 만약에 국가였잖아요. 국가인 경우는 자금조달 계획을 신고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 잡고요. 자, 그럼 신고 사항을 살펴봤고요. 이제 신고의 방법 잘 아십니다. 방문 신고와 전자 신고 방법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때 방문 신고할 때 소공사가 대행할 수 있죠. 그럼 소공사는 개공을 대행할 때 개공에 자필 서명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하네요. 안 낸다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법인이 그럼 이 주택에 대해서 거래했잖아요. 그럼 법인은 일단은 그 신고서에다가 첨부할 서면이, 감만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에다 첨부할 서면이 뭐가 첨부되어야 되느냐?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가 있다고 그랬죠, 서식이.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들어와야 되죠. 이거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투기과일 주구였어요. 투기과일 주구였다면 자금조달의 증명서류까지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서하고 자금조달의 증명서류는 둘이 틀리다는 거 알죠? 그러면 이 서류를 우리 법인이 또는 매수인이 작성해서 신고자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걸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죠. 그럼 직접 본인이 제출한다면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며칠? 30일 내에 직접 내야 되고, 신고인에게 만약에 준다, 본인이 내지 않고 신고인에게 준다면은 며칠 내에 줘야 돼요?
25일 내에 줘야 되죠. 25일 내에 교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줘야 된다. 그럼 25일 내에 주지 않으면은 법인이 직접 신고하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 서류에 말이에요. 이 서류에 매수인이나 법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 맞아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그다음에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죠, 이거. 이걸 작년에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됐어요. 매도 매수가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연습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감 잡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25일에 그럼 주게 돼 있고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게 뭐라겠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 뭐예요? 이게 전자계약이죠.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거 같고 전자계약하고 틀리죠, 지금? 방문신고와 전자문서 신고 방식으로 크게 나눠지고 있고, 이거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게 계약했다. 이건 전자계약을 얘기하죠.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거하고 전자계약은 둘이 틀립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게 전자계약 시스템이에요. 그럼 전자계약을 했다. 그럼 일단은 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정도 감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는 거죠. 신고필증 지체 없이 발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지체 없이로 간다. 이때 계약서의 범위는 의제가 되죠. 이때 참고 우리 입주권 신고했죠. 입주권 신고했을 때는 신고필증이 몇 개? 입주권 신고하면 신고필증 몇 개예요? 이거 얘기 안 했나? 했던 것 같은데? 입주권 신고하게 되면요. 신고필증 2개입니다. 왜 그러냐면 입주권이 그거였잖아요. 이거 헌집 줄게 새집 따오죠? 그래서 요거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 종전부동산에 대한 필증이 있고요. 신고필증이 있고 입주권에 대한 신고필증이 있어요. 그럼 종전부동산에 대해서 이전등기 할 때 종전부동산 신고필증을 첨부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아파트 받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입주권은 신고필증이 2개예요. 참고하세요. 일단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은 신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외국인은 신고 들어오면 우리 신고관청께서는 외국인에 대해서 별도한 관리하는 거죠. 그럼 신고관청은 외국인에 대해서 신고 들어오면 이때는 이걸 분기 종료한 날로부터 몇 월? 1월 내 시도지사에게 내는 거죠. 그럼 시도지사는 다시 1월 내 국토부 장관에게 지출해야 돼요. 이렇게 돼 있고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 지출해야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1월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검증,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검증은 신고관청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검증은 신고관청이 하는 거예요. 그럼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은 누가 해요? 국장이 한다는 점 이해해 두시고, 해제 신고 잘 알고 있습니다. 신고한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럼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내 신고해야 돼요? 30일. 이때 개용한탄에 해제 신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 그럼 해제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시고, 이제 내용조사. 내용조사는 국장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신고관청은 조사를 했다면 조사 결과를 시도사에게 보고해야 되죠. 그럼 시도사는 다시 조사 결과를 받아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안 할까봐 이건 월 1회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정정 변경은 감만 잡는데 이 정정에 대해서는 잘못됐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경미한 사항만 된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이라는 게 당사자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그다음에 거래 지분, 건축물의 종류, 지목, 면적 이런 거, 대지권의 비율 이런 게 되는데, 실제 거래 금액에 정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사자가 바뀌는 성명이나 주민번호 같은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30회 물어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변경 신고는 당사자 합의로 바뀌는 거예요. 합의로. 그 점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잔금 빨리 주면 대금 깎아줬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실제 거래가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모두 변경 신고됩니다. 당사자 합의로 바뀌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를 제외시키는 거 되죠. 다수 물건 거래한 경우 일부 물건을 제외시키는 것도 되죠. 그렇다면 공동 매수인 일부를 제외시킨다면 지분이 바뀔 수 있죠. 그럼 거래 지분의 변경 신고 되는 거죠. 물건을 빼버리면 면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의 변경 신고도 됩니다. 그럼 거래 지분이 잘못되면 뭐예요? 정정. 거래 지분이 바뀌면 변경이에요. 감 잡았어요?
면적이 잘못돼 있으면 정정, 면적이 변경되면 변경신고, 그리고 변경신고서는 서식이 있죠? 네, 정정신고는 없습니다. 서식이. 그러면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재발급하게 돼 있어요. 값만 잡아두세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제재에 관한 사항인데, 자, 제재는 지금 보고 바로 이 자리에서 암기해버리죠. 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신고했어요. 허위신고, 거짓신고. 신고 의무자든 아니든 거짓신고하면 뭐예요? 얼마예요? 5% 이하. 거짓신고는 5% 이하다. 맞죠? 그 다음에 대금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얼마? 3천만 원. 근데 대금 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해버렸어요.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했다. 가장계약 신고, 가장해제 신고죠. 이거 얼마? 3천만 원이요. 나머지는 다 얼마? 500과예요. 감 잡았어요? 그래서 제재 감만 잡아두시고 잘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참고, 우리 신고관청이 계획공사에 과태료 때렸죠. 그럼 등록관청에 알려줘야 되죠. 며칠? 10일이에요. 그래서 10일 기억해 두시고, 인자야 전등소등 사교협회 종료 통보. 이 통보죠. 과태료 부과 통보. 그러니까 신고관청이 계획공사에 과태료 부과했다. 그러면 등록관청에다 이 사실을 알려준다. 며칠 내에? 10일 내에. 이해해 두시고, 다음에 자진신고자 감면 규정 있잖아요. 이것도 감만 잡자 이거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최초로 단독 자진신고했어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면제죠. 그 다음에 조사가 시작된 후에 자진신고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50% 깎아주죠. 이때 대상 위반자가 누구냐? 위반자가 거짓 신고한 자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다음에 거짓 신고할 것을 요구 조장 방조한 자예요. 그럼 거꾸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입니다. 500이나 3천만 원 이하가 있는데 자료 제출 요구 불응자는 이거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신고관청이 요구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불응했으므로 이건 줄 일이 없고요. 미스한 걸로 보인다고 그랬는데 가장계약 신고, 가장해제 신고 있죠. 이거 자진신고에도 감면 규정 없어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감면 규정에. 그래서 일단은 이거 미스를 한 걸로 보이는데, 자, 그럼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부동산거래신고법 주요 골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확인합니다. 34번 문제. 부동산거래 신고사항 가지고 지금 물어봤는데, 신고사항이 아닌 것,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자, 신고사항이 아닌 거. 계약 체결될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입니다. 계에 걸렸죠? 계약에 조건기한이 있으면 조건기한 신고해야 되죠? 조에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가 6억 이상인 경우는 거래상 주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지급하시. 실제 거래가가 6억 이상이라면 투기과열지구에 있던 조정대상 지역에 있던 비규제 지역에 있던 무조건 대상이죠. 그럼 자금 조달 계획 들어와야 되죠. 맞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인 경우 거래상 주택의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및 입주 예정 시기, 거래상 주택의 이용계획. 이게 주택의 이용계획이죠. 그럼 신고해야 되죠. 그러나 주택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라든가 방향은 신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쉽죠? 얼마나 좋아. 이렇게 내면.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35번 가죠. 본격적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 옳은 거. 산업입지 및 개발을 원한 법률에 따른 공장 부지의 공급계약. 무슨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죠 지금. 그럼 이것은 신고 대상이죠. 그럼 틀렸고. 2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는 공동으로 계약 체결로부터 30일에 신고했나? 틀렸죠. 공동이 아니고 누가 해야 돼요? 지방공사가 해야 되죠. 국가 등이 해줘야 된다. 아주 잘 내는 지문이고. 그래서 1번 지문은 신고 대상 계약을 알고 있느냐, 2번 지문은 신고 의무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3번 지문,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을 매 분기 종료한 날부터 15일 내에 시도자기 제출한다. 15일이 아니고 1월이죠. 1월입니다. 우리 매 분기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내가 있죠. 어디 기억나세요? 모니터링. 그건 모니터링이에요. 그리고 외국인은 한 달이죠. 매 분기 종료 날부터 한 달입니다. 근데 한 달을 30일로 바꿔내면요, 이걸 틀린 입으로 만들어냈잖아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시험지 쫙 찢어버리세요. 그렇게 낼 일이 없다는 얘기지. 이렇게 낼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민감해지니까 이상입니까?
초과입니까? 이하입니까?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시험에서 이 정도로 크리티컬하게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상이냐, 미만이냐. 3월 초과죠, 우리 휴업할 때. 3월 초과.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보수에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죠.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국인 정의에서, 이따 나오는데, 외국인 정의에서 자본금 의결권 이거 2분의 1 이상이죠. 이거죠. 그러니까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과냐 미만이냐 이거 기억해. 장사법에서 이걸 초과냐 미만으로 냈다. 시험지 확 찢어버려야 돼요. 개인 묘지 면적은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죠. 그건 이하예요. 근데 개인 자행장려는 3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상 이하로 내갖고 이걸 틀리게 만들었다. 시험지 확 찢어버려야지 그거. 맞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바꿔내더라도 이걸 30일을 한 달로 바꿔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는 거니까 걱정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아닌 자가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계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러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이 서류를 며칠 내에 줘야 된다? 25일 내 제공해야 된다. 그럼 맞죠? 그럼 4번 정답이 됐고요. 5번 질문. 법인이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대방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거나 법인의 이본과 친족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의 신고사항이 아니다. 신고사항 맞죠?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거래한다. 그럼 법인의 등기 현황 신고 다 들어가야 한다. 그럼 이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에 들어가는 내용,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일단은 이 법인의 상호라든가 다 들어가겠죠. 소재지, 법인 등록번호 다 들어갑니다. 당연히 상식선에서 풀어주면 되고, 이건 서식을 본 적이 없지만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는 뭐가 들어가는 게 특이하다고 그랬냐면 총 임원수 들어가요. 총 임원의 수가, 등기 임원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법인의 목적 사업에 부동산 매매업이나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부동산 매매업이나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당연히 이거 부동산 법이라면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 들어가 있겠죠. 그죠? 목적 사업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가를 신고사항에 포함시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이거 다 쓰게 돼 있어요. 다음. 자, 그럼 이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36부분은 문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이거든요. 자, 이 부분은 먼저 신고서를 보고 문제를 풉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본다는 얘기죠. 32페이지. 그럼 요 신고서에서는요, 그 옆에 33쪽에 지금 작성 요령에서 진하게 써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주의하면 돼요. 그럼 칠판 보시면서 기억만 살리죠. 다. 매도 매수인란을 적는데 여기서 매수인란에요. 매수인란에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이거 들어가 있죠. 그럼 이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를 이 신고서와 같이 내는지 별도로 제출하는지 해당 없음인지를 표시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첫 번째 기억할 점이 이거죠. 외국인이 매수인이었다. 그러면 외국인은 국적과 매수 용도를 반드시 기재하게 돼 있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잘 물어보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그 개업공사에 관한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은 일단은 중개거래했을 때 기재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물건의 현황에 대해서, 거래상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이었어요. 물건이 건축물이 들어갔다. 그러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반드시 적게 돼 있죠. 건축법 시행령 별표로 표시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어야 된다. 이렇게. 이 점이 있으시고, 공급계약하고 전매계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표시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준공저인지 준공인지 임대주택 분양전환인지 이게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물건 소재지 지목 토지 면적 다 적는데 주의할 점이 대지권의 비율은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적습니다. 그러면 소재지 지목 면적 같은 건 대장을 보고 기재하면 되죠. 이때 주의할 점은 건물 면적 적을 때 집합 건축물이에요. 뭐만? 전용 면적만. 그 밖에 건축물은 연면적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계약 대상 면적 난이 또 있는데 계약 대상 면적 그랬으니까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되 역시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는 전용 면적만 적는 거죠. 기억하시고, 물건별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이때 물건별 거래가격을 적는데 여러 개의 물건을 거래했을 때는 각각의 물건 금액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는데 이때 공급계약이라든가 분양권 입주권의 전매계약이었어요. 이때는 금액을 분양가 적어야 되죠. 그 다음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 적어야 되죠. 나아가 추가지비력 적습니다. 추가지비력이 뭐라고요? P라고 그랬는데 프리미엄이에요. 분양가격을 초과 미달하는 금액이죠.
분양가격을 초과 미달하는 금액이 추가지불이익이다.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걸 다 적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 공급계약이라든가 분양권 입주권의 전매계약을 금액을 적을 때 부가세가 있다면 부가세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부가세 포함이다. 이거. 그럼 다른 거래는 부가세를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계약하고 분양권 입주권의 전매계약은 부가세 포함이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갑니다. 9번 난 총실제 거래가격인데 이때는 토탈 금액을 적습니다. 토탈 금액을 적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고요. 종전 부동산 난 있죠? 이거는 뭐 거래할 때만 적는다? 입주권 거래할 때만 적는다. 그래서 종전 부동산 난은 입주권 거래할 때만 적는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재가 된다면 신고필증이 몇 장이라고요? 2장이 나오는 거예요. 종전 부동산에 대한 신고필증하고 이 입주권 거래에 대한 신고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이 나오는 거고 이때 종전 부동산이니까 여기에는 P가 붙어요. 그래서 권리가격과 추가지불이익을 적습니다. 추가지불이익이 P라고 그랬죠? 권리가격은 종전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얘기해요. 권리가격은 종전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얘기한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였어요. 그럼 문제 확인할까요? 다시 앞으로 가서 신고서 작성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 신고서 작성 방법은요. 매회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30회를 주의하고는 무조건 출제했어요. 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두시는데 쉽게 맞춰버립니다. 이거는. 매수인이 외국인이었어요. 매수 용도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정답이죠? 얼마나 쉬워. 시험에서 이렇게 내면 진짜 좋겠죠? 그래서 1번 정답이었고요. 2번 지문. 분양권 전매계약 경우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불액 등을 각각 적대 부가세가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금액 적어야 되죠? 다음 3번 지문. 부동산이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로 표시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꼭 적는다고 그랬죠? 건축물이면. 다음 계약 대상 문제는 실제 거래 문제 계산의 역대. 건축물의 변경에 집합건축물은 전용력을 적어야 되죠. 다음에 종전부동산란의 입주권 경우면 작성하죠. 그리고 거래금액란은 추가 지불액 등 프리미엄 이거하고 권리가격을 적는다. 맞죠? 중요 지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될 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다 봤네요. 다 봤고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그럼 지금 올해 시험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 출제하겠죠? 그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서 우리가 감을 신고대상 주택임대차가 뭐냐?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대상이죠. 다음에 군에 있는 주택은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만 대상이죠. 기억하시고 금액 기준 이거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얼마 초과? 30만 원. 그래서 이거는 초과냐 아니냐 한 번쯤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6천만 원 초과하고 월세 30만 원 초과이다.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일단 해두시고 그 다음에 신고기한은 계약체결부터 30일이라는 거 알아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신고관할도 신고한청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류로다가 읍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건 기억하고 있고요. 다음에 신고 의무자는 쌍방이 공동으로 신고하게 돼 있죠. 신고하게 돼 있고 우리 개공한테는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 일반이 국가등이면 국가등이 신고할 의무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일반이 신고 거부하면 그 계약서와 단독신고 사유서 첨부하여 이제 신고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요거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당목계대로 암기하세요. 당목계대다. 당사자,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 다음에 계약일, 계약기간이 들어간다는 건 밑줄 그어놓으시고 다음에 보증금 또는 월차임 신고해야 되겠죠. 이게 당목계대예요. 근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유권 행사 여부를 신고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한 번쯤 참고해 두시고요.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유권 행사 여부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당목계대로 암기한다. 이렇게 이제 암기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것에 대해서는 잘 묻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해만 해두면 돼요. 일단은 방문신고와 전자문서 신고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고 방문신고 시엔 제출대행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게 전자신고도 이거는 제출대행이 인정됩니다. 이거는 전자신고할 때도 주택임대차 신고만 유일하게 전자문서로 할 때 대리인이 할 수도 있어요. 참고하세요. 이거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나련한 남 이제 제출을 하는데 일방 제출 방식을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임대인이든 임차인들 둘 중에 한 명이 신고서를 작성해요. 그래갖고 계약서가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다음에 계약서가 없다면 입금증 사본 등을 첨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걸 첨부하여 일단은
이렇게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계약서 제출 방식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당사 중 일방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계약서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신고산청이나 동사무소에 던져주면 신고 간주한다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이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원래. 근데 삭제한 부분이었는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서 부활했어요. 지금 부활했습니다. 이거 조금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계약서 제출 요거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이게 전자계약이라고 그랬죠.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공동신고 간주가 되는 겁니다. 참고해 두시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필증 지체 발급합니다. 뭐 이건 잘 알고 있고 똑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변경과 해제 신고에서 주의할 점이, 이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변경 신고가 할 수 있다는 의무적 사항이었죠. 근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서는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그래서 가격을 추적해야 할 때는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 신고, 해제 신고, 변경 해제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둘 점이고, 얘네도 정정 신청이 있어요. 신고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 그럼 정정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의 금지 규정, 조사 규정, 검증 규정은 그대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해 준용하게 있습니다. 준용한다는 것만 이해해 두시고, 준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제되는 거를 이어가자고 그랬는데, 주민등록법에 따라 임차인이 전입신고했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 신고한 걸로 간주한다고 그랬죠. 단, 주민등록 신고서만 내면 안 되죠. 신고서를 내거나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내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를 내거나 신고서를 내야 된다. 주민등록 신고하면서. 그러면 이제 신고한 걸로 간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 사업자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만약에 임대 신고를 했어요. 그럼 이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거죠. 다음에 이거 확정일자, 변경신고라든가 해제신고라든가 모두 주택임대차 신고 이게 접수가 됐다. 그러면 계약서가 첨부가 돼야 되는데, 계약서가 첨부가 돼 있다면 확정일자 자동적으로 부여한다고 그랬죠. 자동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안 했던, 거짓 신고했던 전부 다 과태료가 얼마다? 100과 계약하고 있고, 자진 신고하게 되면 감면 규정 들어가 있어요. 주택임대차 신고. 그리고 이거 금액을 거짓 신고한 자는 포상금도 주는 거 기억하고 있죠? 예, 포상금도 줍니다. 그 정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은 과태료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 준다면 20만 원이죠, 포상금이. 그죠?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인건비도.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문제 확인합니다. 37번 문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문. 경기도 양평군 소재주택으로서, 그럼 경기도 양평군이니까 이 주택은 지역적 제한은 지금 맞았죠? 들어가 있고, 보증금이 7천입니다. 그럼 5 나가야 되죠? 신고 대상입니다. 월차임이 25만 원인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OX. X예요. 예, 그래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63이에요. 64. 그래서 6천만 원, 30만 원.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대상이다. 그래서 1번 정답 바로 나왔고, 2번 개공이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업공사에는 신고 의무가 없죠?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만약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대리하잖아요. 그럼 위임장 있어야 돼요. 위임장도 내야 되고 그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내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다르죠. 직접 개공한테 의무가 있고요. 해제 신고 있죠. 부동산 거래의 해제 신고, 이 해제 신고는요, 개공이 위임장 없어도 돼요. 자신이 신고한 계약이 해제됐다. 그러면 개공은 직접 해제 신고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틀리죠, 지금. 주택임대차 신고는 본인이 중개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의무가 없어요. 아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공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다면 위임장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뭔 차이가 있는지 감아요?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그냥 갑니다. 3번 질문. 임대차 계약 당사는 보증금 차임대 임대차 계약이 변경이 됐다. 그럼 변경이 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변경 신고해줘야 되죠? 이건 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신고하게 돼 있고요. 그럼 주택임대차 계약서가 첨부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는 주택임대차 법관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맞죠? 다음에 5번 질문.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전입신고서를 신고서를 냈어요.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냈습니다. 그럼 이 신고한 걸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여기 50선에 들어가 있는 거, 10곡태에 들어가는 50문제, 이거는 이제 어느 각도로 묻고 있는가를 잘 보시라고 했어요.
1번 지문은 지금 현재 신고 대상 계약이 뭐냐를 물었죠. 2번 지문은 이거 개웅한테 신고 의무자가 누구냐 있느냐를 물었어요. 3번 지문서부터는 요거 신고 기한이라든가 4, 5번 지문은 의제되는 걸 알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이걸 물었죠 지금. 이게 포인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 신고 대상 계약이 뭔지를 그 다음에 절차 물론 이제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의제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신고 대상 계약과 의제되는 거 이게 주 포인트란 얘기입니다. 기억하셨죠? 꼭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동형 1주차에 신고 대상 계약을 연습했고 동형 2주차에서는 절차를 연습했죠 지금. 이거 동형 3주차에는 뭘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의제되는 거. 뭔 말인지 아시죠? 내가 팁을 드렸어 이미. 네. 자 그러면 이 정도. 잠깐만요.